네. 민주당에서 이제 사법 대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법안도 내고 뭐 특검도 하겠다, 청문회도 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법안 낸 것이 또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법안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법 대개혁이 어느 수준까지를 원하는 거냐에 대한 궁금증은 있습니다. 뭐 수준까지는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까지 하는 게 개혁 아니겠습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개혁이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을 때는 좌초되는 것이죠. 역대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법부의 개혁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죠? 사법부가 취해복권 지역입니까?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에 있어서 행정, 입법, 사법이 있고 모든 입법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사법기관이든 개혁의 대상입니다. 입법부도 개혁의 대상이라고 해서 계속 정치개혁을 우리가 논의하잖아요.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법부도 개혁이 필요하면 사법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사법부에 가장 큰 국민들이 신뢰를 주는 것들은 법관들이 본인에게 다소 법에 의해서 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래요. 그래도 판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내릴 거라는 신뢰거든요. 그리고 그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이고 깨끗하지 못한 판사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개혁하는 것들이 당연히 국민들의 눈높이는 맞는 것인데 이걸 마치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법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대개혁을 한다?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헌적인 법률을 입법부에서 내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이건 위헌성이 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마치 이게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무슨 마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 다만 지금 뭐 주기현 판사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의 좀 석연찮은 어떤 행위들과 판단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조직 내부에서도 26일 날 전국 법관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내부에서조차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입법부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 과도하다? 저는 그렇게 과도하게 보는 쪽이 뭔가 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사법개혁, 행정개혁, 검찰개혁 다 좋습니다. 하지만 입법부 개혁은 누가 하죠? 입법부 개혁은 지금 할 사람이 없어요.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입법부 개혁하겠다 해서 스스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은 탄핵 소추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 소환도 당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기울어진 국회 운동장에서 민주당이 범야권이 190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마음대로 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거부권 행사 안 하면은 그 법은 통과됩니다.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마음대로 모든 법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허위사실의 행위와 관련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면소 조항을 만들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선 후보가 되거나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은 재판을 정지하는 근데 단 무죄 판결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법관의 독립성은 이미 헌법 84조에 103조에 되어 있습니다.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관이 독립해서 재판하는데 법관의 법 해석이 잘못됐다. 그걸 누가 판단하죠? 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할 때 징계하겠다는 법을 또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3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헌법소원에 맡기겠다. 헌법재판소로 넘기겠다. 4심 제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관을 대법관을 100명을 하겠다. 이러한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사법개혁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누가 입법개혁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적어도 아마 국회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는 입법부가 곧 대통령이고 입법부가 곧 사법부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지적하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도 그간에 말씀하신 게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깨끗한 법정에 세워야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법정을 누가 판단하죠? 그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가 판단할 영역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국민들이 알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아무리 불리한 판결이 나도 그 판결에 대한 비판할지언정 판결은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개혁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시정돼야 되고 민주당의 강금실 선대위원장이나 이석연 선대위원장도 왜 우려를 표명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짧게. 네. 일단은 뭐 깨끗한 법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맞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조희대 대법원장과 주기현 판사 누가 보더라도 석연찮음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이석연 선대위원장 자체도 어떤 판사 탄핵에 대해서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적이고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점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